11월의 첫날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간밤에 쇼크를 약간의 보였기 때문에 11월 첫날부터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분위기 복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8% 낙폭으로 18,1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그만큼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 출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6%, 4%대 급락하면서 그 하락을 주도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빅테크주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다 보니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4.7%의 하락,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한 악재가 하락에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해석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 초반에 나왔던 경제 지표도 좀 살펴봐야겠죠.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이제 정말 가까워졌죠. 그런데 걱정할 만한 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2.7%로 5달 연속 정체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23만 건을 하회했고요. 또 5개월 내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탄탄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인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결과는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장품 기업이죠. 에스티류더. 중국의 수요가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를 내려잡았고 또 배당 인하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0.9%의 폭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MS와 메타 실적 리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새벽에 히트맵 딱 열어보자마자 들었던 생각.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결과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월가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B들의 의견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클라우드와 AI 실적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506에서 $548로 상향. CT 측에서도 조정 시 매수해도 좋겠다. 메타의 경우에는 바클레이즈가 공격적인 AI 투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T를 $550에서 $63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것은 왜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가이던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조금 실망스럽게 나타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향후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빅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삼중고가 주가를 밀어내리는데 기여를 했던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죠. 오픈 AI가 검색 엔진인 서치 GPT를 바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접속을 하면 검색 엔진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인터넷처럼 검색도 하고 주식 시세, 날씨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벳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런 다른 검색 엔진들과의 경쟁은 심화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빅테크주들의 실적 결과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EPS가 1.64달러, 매출액은 949억 3천만 달러. 헤드라인 수치 좋게 나왔고요.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이폰 매출입니다. 아이폰 16 초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462억 2천만 달러로 발표되면서 역시나 예상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주가가 1.5%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실적이 괜찮기는 했는데 투자자들을 정말 임프레스 시킬 정도로 놀라운 실적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존은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가 1.43달러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도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관심을 받았던 클라우드 부문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2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대표적인 클라우드 경쟁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30%대 성장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7%의 급등,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양호하게 나온 점이 시세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실적 그리고 강력한 가이던스가 나타나야지만 빅테크 주도 증시 추가 랠리가 가능할 거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약간의 엇갈린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빅테크들의 강력한 반등이 내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는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챙겨보셔야 할 글로벌 경제 뉴스들입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미국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연구 협력을 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HVM, 이노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항공우주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라크에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 전에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테마까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우리장의 지금 표정은 동시에 호가 구간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복귀 짧게 가고 오늘 봐야 될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의 반등 영향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약세 부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도 엿새째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이틀째 빠지면서 1.45%, 다시금 2,600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가장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그 전날 거버넌스 이슈, 금투세 이슈,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이를 살려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소부장단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영업이익 하회는 아쉬웠지만 HBM3 관련해서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컨퍼런스 콜에서 시사했죠.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장중 소부장단은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TSMC 관련해서 에이즈글랜드 7% 좋았고요. AD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삼성과의 또 연결고리가 깊은 유진테크 같은 소부장단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선별적인 상승이긴 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3분기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중소형 브랜드인 클리오 모처럼 만의 반등을 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사들의 강세,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워낙 바닥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 부분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체리낸커가 전해드린 우리 우주항공청, 나사의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 소식도 어제 호재로 받아들면서 모처럼 만의 우주항공 위성 쪽이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방산에서 이제는 또 우주항공으로 순환매가 도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이런 흐름들이 전해졌습니다. 넘어가 보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도 추가적으로 2%가량 빠지는 흐름이 6시경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 시장에서는 불바다 움직임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인텔은 시간의 상승을 보이죠.
우리가 최근 미국을 좀 압도하면서 선반영하는 흐름인데 어제 반도체 대형주 좀 약했었잖아요. 선반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빅테크 앞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것까지 합쳐서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캐펙스, 자본 지출 가이던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우시죠? 저도 한마디로 좋습니다. 나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매출 가이던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고 자본 지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좋은 해석도 나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 지출이 지금 좀 걱정이 된다. 그만큼 수요는 좋다라는 해석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전보다는 톤다운된 YOY 성장률이 관찰되는데 이제는 피크아웃 좀비화 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4분기에도 클라우드 중심으로 매출 강세는 계속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투자도 계속 갈 것인가? 3분기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25년에도 올해만큼의 그래도 자본 지출 꾸준히 늘릴 거긴 한데 YOY로 봤을 때 그 전년해와 올해 보여줬던 폭발적인 증가율은 아닐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아리송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톤다운된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어둡고요. 메타는 엇갈립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아마존, 체리냉커가 전해드렸죠. 지금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인데 전체 매출 전망은 가이던스를 하회했습니다. 182억 달러 나왔으니까요. 내년은 대부분 AI 투자로 750억 달러의 연간 자본 지출을 보여줄 거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릴 만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도 엇갈린 시각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스터디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 따라가 드릴 텐데요. 톤이 그만큼 엇갈리는 그 내용은 결국은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반도체, 빅테크 여기에 대해서 기민한 투자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시각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쪽도 지금 고민이 많죠.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습니다. 영업이익 9.2조 나왔고요. 그리고 3조 8천억 원의 DS 부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4조도 못했죠. 결국 어제 컨퍼런스 콜의 관전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어제 컨콜 했으니까요. 이렇게 업데이트 바꿔서 전해드립니다. DS 부문의 컨세는 부합하지 못했어요. 기대 하회하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여전히 중국은 안 좋다.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AI,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을 HBM과 서버용 DDR5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HBM 코멘트가 두 번째로 중요했는데 다소 애매하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HBM3E 4분기 중에 고객사 확대 판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D램, HBM 관련해서는 일부 고객사로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엔비디아로 3E 판매하냐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0%인 이 비중이 4분기에는 40에서 50%까지 늘 수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 QOQ의 성장은 바로 HBM3E 납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추측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로 판매 가능하겠구나 라는 시사라고 보고 있고요. HBM4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다. 그리고 HBM 파운드리 경쟁사에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다 원스톱 턴키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GAA도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파운드리, 베이직 다이, 로직 다이는 TSMC 경쟁사에 맡길 거야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확실히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바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반응은요. 어제 실적 소화하고 나서 기관은 계속 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리송해서 계속 체크 필요하고요. 결국 장중 6만 원 뚫었지만 종가상으로는 59,200원, 6만 원을 또 못 회복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삼성전자 HBM3 8단 공급. 만약 납품하게 되면 8단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독 보도가 나와서 공급이냐 아니냐는 계속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IM증권 송명섭 연구위원이 또 오늘 아침에 리포트 내놨더라고요. 아직은 최종 인증이 완료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종결시켰습니다. TP는 두 곳에서 하향 조정했고 유지한 곳도 네 곳이 있기는 한데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봐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계약서 말고 기대감 말고 증명서 가져와라라는 시각은 남아있다는 점이 이 6만 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는요, 소부장단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서플러스 글로벌, 장비단에서의 급등 시세가 펼쳐졌고요. 삼성과의 연결고리 깊은 하나 마이크론도 5%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들의 소부장 랠리가 IT 투톱은 분분하지만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를 보셔야겠고요. 이 연속성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HBM단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뺏길 일만 남은 하이닉스, 8단이든 12단이든 삼성전자가 공급하게 되면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약세 움직임 계속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머크사의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나온 내용 아래 전해드렸고요. 매출, 조정 EPS, 이번 분기는 다 좋았는데 전망치 약했습니다. 연간 매출액 보시면 예상치 밑돈 모습 확인이 되면서 연간 EPS도 지금 보시면 7.97달러에서 7.72달러로 하단이 많이 낮아졌어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합이긴 한데 정규장 빠졌습니다. 지금 머크사 보시면 빨갛게 칠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고점 경신하고 꾸준히 빠지면서 신저가예요. 반면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갈지는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또 하나의 경쟁사로 불리는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기대치 모두 웃돌았거든요. 가이던스도 좋아서 시간에 14%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불리할 텐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 알테오젠 3%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꺾일지 여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의 화장품주는 그러면 새롭게 제렐리가 나오고 또 그럼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LG생활건강 실적 약했습니다. 애경산업도 어제 장마하고 나왔는데 실적 약했고요. 결국은 중국이 여전히 좋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300억에 그쳤어요. 그리고 북미, 유럽 고성장 이어지면서 해외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흐름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 부분도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다만 아쉽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모두 다 이 흐름 속에 화장품주들을 이끌고 가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 한 4곳에서 아모레퍼시픽 TP를 하향 조정했고 아모레G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일 재료로만 그칠지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잠사 브리핑 살펴드렸습니다.